김재구 TV 김재구입니다. 이 시간에는 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있잖아요. 그 당의 그 연구계획위원장인데요. 이분이 말씀하신 게 참 딱 와 닿아서 제가 잠깐 갖고 또 다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추미애 내일 오전 10시까지 윤석열의 최후 동점이라고 했는데 정치인 추미애의 치명적 결점이 어김없이 다시 드러나고 있다. 곧 조급함 때문에 자멸하려는 것이다. 곧 조급함 때문에 자멸할 것이다. 추미애는 아마 집에서도 밥 지을 때 뜸들이는 것을 기다리지 못해서 설익은 밥상을 늘 먹을 것이다. 한 인간이 지닌 심리 구조는 바뀔 수가 없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 늘상 그렇게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짓을 반복하는 것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그 당 연구계획위원장인데요. 그리고 이런 형태 때문에 윤석열의 거취와 무관하게 이미 싸움은 추미애가 완패했다. 이렇게 딱 단정을 지어버리네. 그리고 그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 교수죠. 허영 교수님. 허 교수님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한국의 법치는 죽었다. 완전히 사라졌다. 대통령이 삼권과 헌법기관 장악, 청와대 정부 공수처 신설, 탄핵 사유가 쌓이고 있다. 이거 저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 교수 허영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위헌이고, 개헌안 연구에 준비하는 게 국가를 위해 미래통합당이 해야 할 일이다. 미래통합당이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미래통합당에다가 고언을 주십니다. 대한민국이 공산화된다는 식의 표현은 과잉 표현이라고 보지만 그 외에 내용은 유의해 볼 만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권이 장기 집권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정, 입법, 사법 이런 삼권과 헌법기관을 장악하려는 것은 분명하고 지난 총선으로 국회를 장악하고 다시 최근에 와서 사법부도 일선 판사들의 정권 눈치 보기식 판결 행태를 보면 거의 장악되어 가고 있다고 본다. 큰일이네. 그리고 이렇게 나라가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주화 운동을 펼쳤던 전두환 독재 시절에도 이토록 레짐 체인지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적은 없었다. 그래서 절대 권력은 무조건 나쁘다는 차원에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독재, 재투쟁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이제 우리가 독재 타도를 위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 참 옛날에 1980년대죠. 대한민국 어마어마했었죠. 그리고 서울 전 지역이 치료탄 가스로 그냥 범벅이 되고, 그런데 그렇게 투쟁했던 586 세대가 지금 집권을 하고 다시 그 과거로 다시 우리를 끌고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항해야죠. 그게 맞습니다. 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 교수 허영 교수님 말이 맞고요.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연구계획위원장님도 말이 맞아요. 이렇게 사실 안철수 국민의당은 진보당이죠. 그런데 이렇게 지금 우리 미래통합당 보수의 소리하고 똑같은 맥락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허영 교수님께서는 또 미래통합당이 국가를 위해서 정말 개헌안을 연구하고 준비하고 해서 만들어야 된다. 국가를 위해서 할 일이다. 누가? 미래통합당이. 그런 말씀 하시네. 그리고 참 난 이번에 누굽니까? 이수진 국회의원 동작구 나경원 국회의원을 낙선시키고 올라온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이 의원이 판사를 했다고 해서 아는 척을 많이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공수처는 권력을 위한 사정기관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수사기관이다. 이 말이 아니 이 사람이 판사 출신이잖아. 이수진이가 판사 했잖아요. 그런데 말하는 거 보세요. 공수처는 권력을 위한 사정기관이 아니고 국민을 위한 수사기관이다. 이게 말 되는 소리입니까? 나는 정말 이분이 어떻게 판사를 했는지 사법부에 이분이 어떻게 들어가 있었는지 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공수처가 대통령이 임명해가지고 국회에서 입법부에서 통과시켜서 그 자리에 앉히는 거잖아. 공수처장을.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 말 들어? 대통령 말 들어야지.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그거를 안 된다고 반대하고 막 그랬잖아. 결국은 지금까지 끌고 왔잖아요. 뭐? 국민을 위한 수사기관? 그리고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합니다. 많은 국민이 많은 국민이 지금의 검찰을 불신하는 이유입니다. 이거 다 틀린 말 한다니까. 이게 이수진이가 하는 말이에요.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한다고? 지금 견제할 수 있는 우리 입법부도 마찬가지로 견제할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어. 그 일방통행 독재 지금 독재야. 근데 말을 이렇게 건다니까. 독재 쪽에 있는 헌법기관이라는 국회의원이 이렇게 말을 해. 이게. 그리고 많은 국민이 지금의 검찰을 부친한다고? 많은 국민이 지금의 검찰을 신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법을 전공했다는 국회의원이 이렇게 말을 해. 그러니까 이수진 의원은 법사위 못 갔지. 다른 데로 갔잖아. 다른 데로 배정했어요. 누가? 국회의장 했겠지. 이게 말이냐고 이게. 아니 이거는 그냥 다 아는 거. 유치원생 초등학생은 다 이렇게 말하면 거짓말이라고 바로 나와 얘기해. 그리고 또 이수진 얘기는 들어보세요. 유일하게 수사관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을 견제할 수단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아니 검찰을 견제를 할 이유가 없어. 검찰은 독립기구라고 봐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지금 잘하고 있어. 가끔씩 그런 일을 저질 때도 있어.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또 있잖아. 지금 법무부 장관은 성격이 다르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앞에서 누구야? 국민의당 당 연구기획위원장이 말한 거 들었잖아요. 밥을 다 설 있게 먹는 데잖아. 성질이 급해가지고. 성격이 안 좋은 걸 벌써 아는 것만 그래요. 그리고 또 이수진 의원이 하는 말이요. 제 식구 감싸기식 선택적 수사와 기소가 반복되었습니다. 국민에게 가혹하고 자기 식구들에게 관대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더불어민주당 청와대 정부가 하는 행태를 그대로 바꾸어서 말을 하고 있어. 누가? 이수진이가. 자기 생각을 이렇게 쓰는 거야. 이야,
말할 가치도 없는데 우리 구독자님들한테는 꼭 이 말도 안 되는 말을 자기 SNS에 올려놨길래 내가 가지고 온 거예요. 무슨 흑석동 국립묘지 친일파들 파묘한다 그러고 자기 정원순 사람 정원순 판사 탄핵시킨다 그러고 쓸데없는 얘기 쭉쭉쭉 빼내더니 갑자기 아니 이수진 의원 당신이 가 있는 그 의원회의에 들어간데 거기 일이나 열심히 해. 어디로 갔어? 혹시 저기로 간 거 아니야? 국토부로? 국토부 의원으로 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아무튼 거기 간 데서 잘하라고 일을 왜 갑자기 또 왜 공수처 꺼내고 법사위 가서 할 일을 왜 또 끼어들고 참견이야. 일도 제대로 잘 하지도 못하면서. 하여튼 들어보세요. 일단은. 그리고 이수진 의원은 지난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수처법이 사회적 동의를 얻었대. 얻어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사회적 동의를 어떻게 얻었고 국회 통과 누가 시켰어? 강제로. 그냥 그때 아시잖아요. 그 포청천 국회의장 문희상 이 양반 그냥 막 눈이 펄해가지고 빡빡빡 이러잖아. 그거 통과시키려고. 국민이 다 봤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면 되나? 그리고 공수처는 진정한 의미의 성역 없는 수사를 구현할 수단입니다. 야, 이수진 이 양반 내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빨리 4년 지나간 다음에 다시 나경원 의원이 빨리 입법부 들어오셔야 돼. 이거 안 돼. 이 나라 망해 이러다가. 어떻게 성역 없는 수사를 구현할 수단이라고?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 대통령이 임명하고 입법부에 통과시키는 건데 지금 미래통합당이 일단 신랄 같은 희망이 있어. 7명 중에서 미통당이 2명, 또 어디야? 더불어가 2명? 그리고 나중에 또 3명은 또 어떻게 유입되겠지. 그러면 7명이 하는데 2명이 반대하면 절대 끝나는 거예요. 6명이 찬성을 해야 돼. 근데 그것도 또 이해찬 대표가 어떻게 하냐? 미통당이 반대하면은 국회의장이 다른 군수 정당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그냥 미통당 잘라버리고 가면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또 국회의장 너도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박 의장이. 이게 어떻게 성역 없는 수사를 구현할 수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다 붙여가지고 이렇게만 해. 아이고 참. 그리고 또 봐요. 정치적 평향을 막기 위해서 공수처장은 여야 동수로 구성된 의원위에서 추천한 2명 중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렇죠, 맞지? 어쨌든 대통령이 먼저 임명하든 국회에서 2명 뽑아가지고 둘 중에 하나 대통령이 임명하든, 자, 더불어민주당이 177석인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거 자세한 세부적인 사항은 내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통령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앉게 되어 있어. 이거는 완전히 이게 그냥 기계적이야. 이게 그냥 턱턱턱 진행되는 거야. 이거는 톱니바퀴처럼 굴러가는 것처럼. 그런데 무슨 나는 대통령이 임명한다면 국회에 통과되는 거지 알았더니 2명을 국회에서 한 다음에 대통령한테 그 중에 하나 뽑으라 그러네. 그러면 당연히 더 나쁜 짓 하네. 더 나쁜 짓 해. 내가 볼 때는. 어쨌든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공수처의 평향성에 대한 야당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합니다.
야당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대. 이게 말이야? 어?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하느냐고.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오는 15일 법에 명시된 설치일에 맞춰서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도록 뜻을 모으겠습니다. 뜻을 모으겠습니다. 아니, 이수진 의원이 지금 법사위원장이냐고? 아니면 이수진 의원이 지금 더불어 당대표야? 공수처 출범할 수 있도록 뜻을 모으겠습니다. 지가 모아? 이렇게 시건방진 분이 있다니까, 대한민국에. 참, 어이가 없네. 그리고 견제받지 않는 모든 권력기관의 쇄신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참, 아이고, 말을 해도. 어떻게 뒤에 국민의 준엄한 명령 맞는데 공수처를 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거야. 우리 국민은 댁들이 일방적으로 막 다 봤잖아,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땅땅땅 치고, 안 힘을 밀어붙이는 그런, 무슨 여기가 무슨 뭐 국회가, 국회가 무슨 아프리카 동물의 왕국입니까? 그냥 힘 있는 사자떼들이, 힘 있는 게 아니야. 교묘한 사자떼들이 그 큰 콧분수를 잡아먹으려고 그 무리에 들어가잖아. 여기는 법치주의고 대한민국 입법부입니다. 어디에 저기 아프리카의 동물의 왕국에 비유를 하고 그러십니까? 말이 안 되지. 그렇게 무엇이든 협치와 합의로 이뤄내서 통과를 시켜야지 힘으로 밀어붙여가지고 패스트트랙 해가지고 공수처 지금 통과됐다고 말하시잖아. 통과된 게 아니여. 그게 누가 통과시켰어? 그냥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출신이고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냥 그 4+1인가 뭐 1+4인가 그거 해가지고 정의당 끄집어 드리고 어제 끄집어 드려서 살살 꼬들겨 가지고 비례대표제 그거 한다고 하면서 꼬들긴 거 아니야. 나중에 그거 됐어? 안 됐잖아. 결국은 정의당도 물먹은 거지. 더불어민주당한테 사기당한 거요. 그렇게 해놓고서 무슨 지금 이수진 말하는 거 봐봐. 국민의 준엄한 명령?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어쨌든 이렇게 말해 이 사람이. 그리고 또 뭐라고 하느냐. 여기에는 국회도 법원도 검찰도 예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는 국회법과 사법개혁 법안 그리고 공수처 법은 이름이 달라도 하나입니다. 뭔 얘기냐고 지금. 난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겠어. 이수진 의원이. 개혁을 향한 국민의 염원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염원이라고 하지 말라니까. 국민의 염원이 아니고 집권당 이수진 그리고 청와대 정부가 20년 장기 집권 하려고 지금 꼼수 부리는 거잖아. 그분들의 염원이지. 어떻게 국민의 염원이야. 이 양반 무슨 진짜 참 새벽에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하고 있어. 그리고 뭐라고 또 말하냐면 참 이수진 초선 의원 너무한다. 뭐? 난 여기 깜짝 놀랐어. 공수처 출범할 수 있도록 뜻을 내가 다 모으겠습니다. 공수처 출범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제가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계속 얘기 안 해. 뭐? 당신이 다 모으겠습니다? 어가 다르고 아가 다른 거지.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오늘 국회로 돌아오는 미래통합당은 공수처 설치를 비롯한 권력기관 쇄신에 제일 먼저 협조를 하세요. 이렇게 말해. 누가? 이수진 초선이. 아주 겁이 없이요. 아니 왜 겁이 없는겨? 아니 뭐 판사도 했다는 사람이 이렇게 겁이 없이요? 참, 야,
피의자들이나 지인들, 재외인들한테 재판장으로 앉아서 재판을 주던 이런 판사가 법을 잘 지켜야지. 무법이야, 무법. 내가 볼 땐 무법이요. 이거 완전히. 이거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이야, 뭐? 이번에 돌아오는 미래통합당은 공수처 설치를 비롯한 권력기관의 쇄신 제일 먼저 꼭 하는 것에 대해서 협조하세요. 뭔 말인지 알지? 미통당. 이게 말이요, 막걸리요. 초선 의원이. 아니, 거기 뭐 움직이는 헌법기관이라고 해서 거기 들어가면 다 어깨 뽕 박나? 뽕 박어? 좀 사람이 좀 겸손할지도 알아야지요. 이게 뭡니까 지금?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공수처 설치는 21대 국회에 주어진 중요한 소명 중 하나입니다. 아이고 참. 아이고, 뭔 소명이에요? 그 소명은 조그맣게 얘기했잖아. 댁들하고 집권당, 청와대, 정부 그분들의 소명, 그분들의 소원이야. 소원. 날치기 하고 뭘 날치기 해? 패스트 트랙을. 그게 합리적인 거요? 그리고 미통당이 들어와가지고 여기에 협조해야 되는 거요? 모르겠어요. 나는. 근데 뭐 주호영 대표 이하 그 103분의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 아무래도 뭐 여기에 그렇게 반대할 것 같은데요. 내가 볼 때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 너무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경부 고속도로 하면 어느 분이 제일 먼저 떠올릴까요? 박정희 대통령이죠.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 고속도로를 만드셨습니다. 그분이 아니었으면 지금 대한민국 산업이 여기까지 오지 못했죠.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 서울에서 부산까지, 부산항까지 이렇게 수출의 도로를 만들고 그 도로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산업이 발전했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정도로 먹고 살고 있는 것인데 지금 그 곡간을 지금 현 정부가 다 말아먹고 있죠. 정말 슬퍼요.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정말 큰 사건을 또 저질렀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경부 고속도로 50년 기념비에 김현미는 있고 박정희 대통령은 없다. 정말 엄청난 일을 저질렀어요. 지난달 추풍령 휴게소에 세워진 기념비, 여기에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이름은 새겨져 있고 이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대한민국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한 장본인 박정희 대통령 이름은 아예 빠졌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들어보십시오. 교통부 장관,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부 고속도로 개통 50주년 기념해서 만든 기념비에 건설을 주도한 박정희 전 대통령 이름은 빠져 있는 것으로 어제 밝혀졌다.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이것을 주도했을까요? 그랬다면은 국토부 장관은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 김정우 생각.
어쨌든 나쁜 짓 한 거잖아. 자기가 주인공이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경북 김천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추풍령 휴게소에 지난달 30일 준공 50주년 기념비가 세워졌다. 그런데 기념비 2개 중 왼쪽 것엔 김현미 국토부 장관 명의로 본 고속도로 5,000년 우리 역사에 유례없는 대토목공사이며 조국 근대화의 초석이 되고 국가 발전과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하면 된다는 자신감과 긍정적인 국민 정신 고취에 크게 기여했다는 문장이 새겨져 있다. 2개를 세웠는데 하나는 그렇게 새겨져 있고 하나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이름이 들어간 비석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자,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게 지금 이 기념비를 이렇게 세우면 맞는 건지. 오른쪽 기념비엔 발주처였던 건설부 관계자와 시공업체 직원 등 531명의 명단이 적혀 있고요. 하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 이름은 어디에도 없다. 이게 대한민국 공무원들도 문제가 많아요. 이런 걸 세울 때는 한국도로공사에서 경부고속도로는 박정희 대통령 조남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역사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냥 완전히 예스맨이야. 네네 어떻게 할까요? 요렇게 해라. 아이고 네 저기 혹시 저 박정희 얘기 꺼내지 말어. 그냥 하지 마. 네. 공무원들 이러면 안 돼. 공무원들도 아니옷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이 있어야 돼. 내가 뭐 정말 기억하는 공무원 김태우 또 신재민 정말 멋지잖아요. 아니옷을 못해. 다 예스맨이야. 예스맨. 예스. 아이고 나 밥솥 떨어질까 보다. 아이고 네. 이거 안 되는 것이지. 한국도로공사는 요즘 개통된 고속도로는 건설공사 참여자의 이름이 적힌 기념비가 있는데 경부고속도로는 이런 기념비가 없었다면서 경부고속도로 건설 주역들이 모인 77회의에서 이런 기념비를 세워달라고 요청해서 받아들였다고 말을 해. 그런데요, 이 도로공사에서 이 기념비를 세우는데 도로공사 돈으로 세웁니까? 국민 혈세로 세우는 거요. 그리고 또 도로공사는 이렇게 말해. 기념비 바로 옆에 박정희 전 대통령 그 문장이 새겨진 준공 기념탑이 아주 오래된 거 있잖아요. 그전에 세웠던 거. 그거가 있어서 그래서 뺐다 이 얘기야.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이것은 그 자리 이름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 이름을 넣은 거야? 이게 너무 아부근성으로 공무원 생활하면은 길게 못 가. 정권은 바뀌고 또 바뀌는 것이야. 그러나 공무원은 안 바뀌잖아. 그럼 공무원은 자기가 쓴 자리에서 자기 주관대로 자기가 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장관님, 이건 아닙니다. 이것은요, 이 경부고속도로는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정말 여기에 올인하셨고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산업혁명이나 산업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거 누가 했습니까? 그 주역은 박정희 대통령님이기 때문에 이름은 넣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아무리 공무원 사이라도 또 그 국토부 수장이 김현미 장관이라고 할지라도 할 얘기는 해야지. 그렇게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 봐봐. 박정희 대통령 향수를 가지고 있는 국민도 많아요. 다 무시하는 거잖아, 그 국민들은. 그 국민이 아니야? 그리고 또 국토부에서 어떻게 변명을 하느냐.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옆에 박정희 대통령이 쓴 문장 그게 있기 때문에 그냥 고려했다 이렇게 말을 해. 그런데 경부고속도로 건설 결단을 내리는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인데 이름조차 없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금 SNS에 비판글이 엄청 올라오고 있어요. 자, 여기서 도로공사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해명을 한 해명. 1970년 7월 7일 세워진 준공 기념탑엔 서울 부산 간 고속도로 조국 근대화의 길이며 국토 통일의 길이다라는 문구가 박정희 전 대통령 명의로 새겨져 있다. 그러니까 지금 거에는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 이거잖아. 말이 안 되는 것이요. 왜냐하면 거기 문구에는요 5,000년 내가 아까 읽어드렸는데 아주 화가 나니까 그냥 본 고속도로는 5,000년 우리 역사에 유례 없는 대토목 공사이며 조국 근대화의 초석이 되고 있다.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요. 누가? 박정희 대통령의 조남이. 맞잖아요. 이거를 대토목 공사 누가 했는데? 박정희 정부에서 했던 곳이야. 근데 거기에 김현미 이름이 들어가? 어불성설이지. 그리고요, 자, 또 이번에 새로 세워진 기념비 2개는 바로 그 옆에 경부고속도로 개통된 1970년의 상징하는 숫자 조형물과 함께 세워져 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네. 여기를 주풍령 휴게소 가봐야 되겠어. 기념비엔 건설 당시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불굴의 도전 정신으로 땀과 열정을 쏟아 헌신한 건설 역군들을 비롯해 설계 및 건설 업체명 새겨서 후세에 기르고자 한다고 그런 취지가 적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주원, 이한님 등 공사 당시 건설부 장관을 지낸 이들의 이름도 올라와 있다. 박 전 대통령 이름이 없는 것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당시 공사가 직접 참여했던 분들로 노고가 기른다는 취지라고 얘기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여기에 보면 전 건설부 장관들 지낸 사람들 이름이 다 거기에 새겨져 있대잖아. 이번에 한 게. 그러면 이게 뭐 공사에 참여했던 분들만 썼다고? 여기서 말이 또 고전 말이야. 아이고 참나. 그런데 이게 사실이 아니에요. 자, 들어보세요. 박경부 77 회장 어제 조선일보하고 통화를 했어. 해가지고 우리가 건설 과정에 참여한 기념비를 세워달라고 요청한 것은 맞다. 기념비를 세워달라고 요청한 것은 맞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의 주역인 박정희 전 대통령 이름을 꼭 넣어달라. 그러니까 도로공사에서 뭐라 하겠냐. 도로관리주무부처가 국토교통부라고 해서 장관 이름이 들어가야 된다고. 장관 이름을 넣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지금. 이분들이 박경부 그러니까 77 이 회장이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1970년 7월에 박정희 대통령 기념비를 세웠나요? 그 기념비 그 회장님이 기념비를 세워달라고 요청한 걸 맞고 경부고속도로의 주역인 박정희 대통령 이름을 꼭 넣고 싶은데요. 이렇게 말하니까 도로관리주무처인 국토부가 장관 이름을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장관 이름을 넣었다는 거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참 묘한 일이 있었네요. 어쨌든 저는 그래요. 이거 비석 다시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조남이 분명히 새겨져야 합니다. 그렇게 나는 생각하고 있어요. 어쨌든 민재구 TV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